네,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오늘도 아침 해가 안전히 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금일 시황을 맡은 위너스톡 전속 전문가 골드러시입니다. 간단하게 마이크 체크 시작할 건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린다 하시는 회원님들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체크 넘어가고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와, 정말 겨드랑이 사이로 스멀스멀 이제 찬바람이 들어온 걸 보니까 이제 벌써 겨울이 왔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주식시장 또한 요즘 정말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부터 전일 시장 상황에 대한 확실한 분석, 그리고 오늘 단기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외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먼저 뉴욕 증시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대선 불안감과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은 됐지만 미국 3대 지수라고 하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심리적으로 이제 저항선 아래로 좀 밀렸던 부분이 확인되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2011년도 11월 이후 5년 만에 최장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 보였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13.78포인트 하락한 0.65% 하락한 2097.9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77.46포인트 0.43% 내린 17,959.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48.01% 하락한 5,105.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대선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증시를 지배했다. 아니면 전날에는 트럼프가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포인트 앞선 등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는데요. 특히 대선 불안감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아니면 통신, 에너지 업종 이런 것들이 전부 크게 하락 마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일 이제 FOMC 연내 회의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이번 달 금리 인상안에 대해서는 동결이 되었고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금값도 아주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던지 지금 현재는 양쪽 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값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가장 선호자산에 꼽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금값이 많이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보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급등 여파로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46달러 아래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제 언론에서 미국의 이제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율이 많아봐야 3배, 4배 정도로 예측을 했었으나 1660만 배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 7배 정도 많은 재고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급등 여파로 3% 이상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날보다 배럴당 1.33달러, 그러니까 약 3% 되죠. 2.9% 급락한 45.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9월 27일 이후에, 올해 2016년 9월 27일 이후에 5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장중 한때에는 45달러 아래까지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이제 배럴당 1.26달러, 약 2.7% 내린 46.88달러에 이제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내용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그쪽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1,440만 배럴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인즉슨 예상치 190만 배럴보다 7.6배 많은 수준으로 앞섰기 때문에 미국 석유협회에서는 원유 재고가 930만 배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유 재고가 급증한 것은 멕시코 지역에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하루 평균 수입은 90만 배럴 증가를 하면서 재고가 810만 배럴이 늘었고요. 미국 원유 생산 역시 하루에 18,000배럴 증가한 852만 2천 배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휘발유나 정제유 같은 경우의 재고는 각각 220만 배럴 그리고 180만 배럴이 감소를 했고요. 휘발유 재고는 예상치 150만 배럴 감소를 웃돌았고 정제유 재고는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아무래도 대내외 불안감 때문에 유럽 증시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유가 미국 재고 폭등에 급락을 했고 달러 약세에 금값은 1,300달러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간단하게 확인을 또 해드리면요. 미국 대선 불안감 역시 이제 앞으로 5일 남았네요. 5일 후에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아직도 힐러리가 된다, 트럼프가 된다.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선 불안감이 표출이 되었고요. 국제 유가 또한 많이 급락을 하면서 유럽 증시도 1%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넘어갔습니다. 유로스톡스 500 지수 1.1% 하락 마감한 331.55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의 경우는 1.47% 하락한 1307.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4% 하락한 6845.42%로 장을 마감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1.85%나 하락을 하면서 4414.67%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힐러리에 대한 파문, 이메일 파문이라든지 트럼프에 대해서도 파문이 있었고 지금 양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도 불안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도 불안한데 이어서 대선 이후에는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달 11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동결이 된 거는 이번 증시에서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할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증시의 악재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에 더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다음 이제 코스피 지수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전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2% 하락해서 1978.9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2000선 붕괴가 되었습니다. 너무 크나큰 하락폭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박 대통령이랑 최순실 게이트 사건 외에는 어떠한 큰 악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락폭이 큰 하루였고 코스피 상위 10종목인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삼성물산,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마지막으로 삼성생명까지 전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노트 7 출시 이후에 폭발 사건부터 한미약품 늑장 대응이라든지 현대차 파업 여파,
그 밖에 등등의 많은 파업들도 있었고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큼직한 사건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미 오랜 지난 일이고 주가에도 원래 다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의 이제 그 의혹에 대한 여파는 물론 예상치 이상 저희들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결국 다 빠져나갔죠. 결국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은 어제 일자 94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이 무려 754종목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이 끝이 없는 하락 장세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최근 많은 악재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결국 2.5% 가까이 하락을 해서 606.04%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똑같습니다. 지금 한두 거래일째가 아니죠. 이 시점부터 계속 끝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나 긴 하락 끝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또 상승을 언젠가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지금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항상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내용은 비선실세 관련 내용 제외하고는 다른 악재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위기일 때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위주의 투자에서 초우량주의 투자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금이 몰릴 때가 없을 뿐더러 현재 장세 자체가 워낙에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여파로 중소형주가 밀집돼 코스닥 시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만간 상승하는 부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세 속에서 투자는 정말 위험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선실세 관련 내용이 좀 수그러들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더 관망을 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수가 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RMS, 그러니까 즉 반대매매 물량도 덩달아서 쏟아지게 되니 지수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을 연출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끝없는 하락장의 연속이지만 위기는 또 곧 기회가 된다는 말처럼 언제까지 하락만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위 12종목인 셀트리온, 카카오, CJ ENM, 메디톡스, 코미팜, 로엔, 바이오로메드, SK 머티리얼즈나 휴젤, 파라다이스 이 상위 10종목 중에서도 한 개 종목, 엔터테인 종목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장 속에서 돈이 될 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시장 상황도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해외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잘 키워놓은 연예인들, 잘 제작한 영화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외에 갖다 팔면 그거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 좋은 장 속에서 유일하게 엔터주만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103종목밖에 없었습니다. 하락 종목이 무려 1035종목으로 장을 마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장이 안 좋을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좀 관망하시는 모습으로 투자에 유의하시고, 하락 추세가 멈춘 후에 상승 전환을 할 때, 그때 저점 다지기가 다 된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코스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삼성전자 이 종목을 시작으로 SK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KT, S-오일, 한국전력 등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지수 하락폭이 워낙이나 크다 보니까 기관 측 입장에서는 저점 매력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기관이 던진 물량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외국인이 던진 물량들은 또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마치 거울을 본 듯하죠. 자, 보시면 기관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하나케미칼, LG, 현대제철, 아모레G, LG생활건강, 한화, 한국콜마 이런 우량주들 위주로 조금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근데 기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이런 것들을 다 순매수를 했고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순매수, 순매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자, 기관에서는 삼성전자가 순매수,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KT, S-오일,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20종목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으십니다. 그리고 순매도 아모레퍼시픽을 주로 해서 하나케미칼, LG, 현대제철, 아모레G,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했죠. 자, 반대로 보시면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관이 던진 물량들, 자, 아모레퍼시픽, 하나케미칼, 아모레G, LG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기관이 파는 걸 다 잡아가고 있고, 기관은 외국인들을 파는 걸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시면 이제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잖아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포스코, 고려, 아연, 한국, 전력 등 동일한 종목들 주고받고 지금 현재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도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을 따라가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샀으니까 따라가면 조금은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우르르 몰려가는 성향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투자 방법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무리 많이 샀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종목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 적합한 종목일까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기관 순매수, 순매도 현황.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휴젤, 카카오, 메디톡스, SK 머티리얼즈, 그 밖에 게임주도 몇 가지가 속해 있고요. 지금 주로 보시면 바이로메드, 셀바이오텍, 코미팜, 셀트리온, 지금 보면 제약 바이오 위주로 코스닥에서는, 기관에서는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CJ ENM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CJ ENM은 다 주워 갔겠지만, 물론 어제 기관에서 CJ ENM에 대해서 순매도를 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일단
셀트리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좀 큼직한 이슈도 많이 있었고요. 워낙에나 미래성이 보장된 회사고 램시마 판매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는 적어졌고 미래성이 보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렇게 순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고, 기관이나 외인 전부 쌍끌이 매수 덕에 개인들마저 좀 따라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이 던진 물량은 외인들이 다 가져갔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CJENM은 기관이 순매도 폭탄을 날렸지만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조금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CJENM이 지금 현재 또 최순실 사건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CJENM이 투자한 그 돈에 대해서 출처가 지금 최순실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으로 기관은 조금 겁을 먹었죠. 겁을 먹어서 순매도 폭탄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비슷했는지 앞으로 이렇게 장세가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터주 관련 사업들이 그래도 조금은 힘을 입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말부터 12월 말 연말까지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죠. 뭐냐 하면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가수가 누굽니까? 강남스타일을 불렀던 싸이죠. 그리고 빅뱅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가 기획이 되어 있고요. 싸이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고, 빅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콘서트가 있지만 아시아 투어도 있습니다. 근데 싸이와 빅뱅의 기획사가 어딥니까? YG 엔터테인먼트죠. 엔터주예요, 결국에. 연말 되면 시상식도 있고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또 몰리는 현상이 가끔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빅뱅이나 싸이 같은 경우에 콘서트를 한번 열면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외화 유입 자금, 그리고 국내에서도 내수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회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들이 반대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우량주나 중소형주 어느 쪽으로 투자하시던지 자기만의 판단과 자기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단타를 노린다, 혹은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장세에서 저점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 들어가셨다가 크게 물리는 경향 많이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화요일이죠. 그리고 어제 수요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장세가, 월요일날 장세가 워낙에나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종가나 화요일날 저점 매력이다 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어제 또 폭격탄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세가 안정되고 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한미아품 사태가 진정되면서 그동안 큰 하락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또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저 또한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할 때
그때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이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정확하게 핵심만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베네의 악재로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힐러리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그게 사실 한국 경제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닌데. 하지만 세계 1위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폭은 또 커질 수가 있고요. 이쪽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저쪽 후보의 공약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으로 트럼프 후보와 격차가 또 다시 좁아졌고,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론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힐러리가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붙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낙선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공통적인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 넘기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일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발표가 되었죠.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 동결하겠다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증시에 조금 악재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대선 결국에 투표 4일 앞두고도 막판까지 접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되던 제발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워낙에나 요즘에 이런 악재거리들이 많고 좋은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좋은 소식이 없네요. 게다가 국제유가 또 급락을 했죠. 이거는 이번에 금리 인상 11월달 금리 인상 동결된 내용보다 사실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게 여론에서도 조사하고 예상치를 통계를 냈던 게 미국의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이 많아봐야 두세 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원유 재고율이 무려 7.6배까지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국제유가 많이 떨어지면 기름값 싸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동차 기름 넣을 때도 좀 나는 싸게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격 조정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만큼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번 언급이 나오지만 정말 불확실성에 대해서 트럼프나 힐러리나 둘 다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가 지속되고요. 왜?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 동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금값으로 또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만큼 금값도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안전자산에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핵심으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살펴드리면요.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변동성 확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세가 뭐라고 증시까지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으니까 최순실 게이트도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차은택의 비리라든지 최순실 씨의 친딸 정유라 씨의 명마 구입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현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악재가 연속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들도 자꾸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하락폭을 만회하지는 못하더라도 횡보의 모습 보일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한 투자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실시간 뉴스로 또 나왔었죠. 북한이 한국 정세가 좀 흔들리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3일 이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참, 정말 미사일이 얼마나 많길래 틈만 나면 이렇게 저희한테 미사일을 쏘는지 모르겠네요. 자, 북한이 3일 이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방산주 위주의 또 종목들, 다들 아시겠지만 빅텍이라든지 스페코가 장중에 큰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겠다 뉴스가 아마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산주 위주의 투자는 조금 유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하락폭이 크죠. 그래서 물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방산주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걸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을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 상장 하나 있죠. 로고스 바이오 시스템스 신규 상장 코스닥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GRT라든지 최초에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수산 ENT, GRT, 인크로스 신규 상장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잉글 우드랩이 그 중에 상당히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요. 근데 요즘에 투자하실 데가 없으니까 투자 쏠림 현상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정말 메리트 있고 매력 있는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투자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고 버티셔야지만 내 평단가가 와서 평단가에서 그냥 평절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니까 오늘 로고스 바이오 시스템스 신규 상장한다라고 안내는 드리지만 공모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 208.48대 1 그러니까 약 208명이랑 혼자서 싸우는 격이었죠. 거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올라온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거를 오늘 직접적으로 투자에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냐 말씀을 드렸죠. 공통적인 부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에너지 관련해서는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래서 미국 TV 토론회 당시에 힐러리가 압승을 하였고 압승해서 이제 지지율 자체가
이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어떻게 됐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힐러리가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럼 화석연료 트럼프가 되겠죠. 트럼프 후보. 그런데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파문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공통적인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통적인 부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힐러리 후보도 트럼프 후보도 공약에 헬스케어를 더욱 강화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종목이 워낙에나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의 흐름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에 대한 공략법과 종목들, 이 종목들은 유료방에서 리딩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진감래입니다. 언제든 또 좋은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투자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하락장에도 분명 오르는 종목이고 종목은 위너스톡 전문가들이 발굴할 테니까요. 오늘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너스톡 전속 전문가 골드러시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우리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자, 저는 이제 방송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대표 애널리스트 선재공경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